미디어 소통과 예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체 강의 개요와 중요한 점들, 그리고 중간 제출, 기말 제출 과제 설명드리고 빠르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업은 미디어 소통과 예술이라는 제목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걸 함께 공부해 볼 거냐면, 일단 미디어의 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예술 형태의 변화. 미디어도 어렵고 예술도 어렵죠. 근데 이 예술 형태 안에는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중음악, 뮤지컬,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미디어 음악에 속해요. 그래서 너무 예술 파트의 음악만, 순수 예술의 영역만 다루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발전 과정을 이해했고 그 안에 있는 예술 형태를 이해했으면 결국 이 예술 형태가 하나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 미디어 컨텐츠를 이해하고 또 한 번 실습으로 제작하는 것까지를 수업의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미디어라는 말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미디어란 미디어, 중간 가운데의 의미는 미디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미디어, 미디움, 스몰, 미디움, large 이렇게 있죠.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과정과 그 수단을 얘기해요. 미디어라는 건 정보를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매개체로 종이로 된 신문부터 SNS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또한 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략 미디어가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매일 들고 있는 스마트폰, 미디어입니다. 제 앞에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역시 미디어예요. 소파에 앉아서 보는 TV 역시 미디어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신문이나 하나 사볼까? 신문, 미디어예요. 무언가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영문 정의를 보면 미디어, communication tools used to store and deliver inform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Store and deliver information. 여기에서 information을 너무 정보라고 해가지고 마치 주식 정보처럼 나와 거리가 있는 먼 걸로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information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느냐?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뉴 미디어 학과, 음악 컨텐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텐츠가 대체 뭐냐라고 하면 something, 무언가다. expressed through some medium. 뭐죠 이게? 이해입니다. as speech, writing, any of various art 라고 써 있어요. 컨텐츠는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말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예술 형태일 수도 있고 이 예술 형태에는 순수 예술이나 대중 예술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는 can be delivered via many different media. 많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전달될 수 있어요. deliver, 배달이죠. 정보가 배달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통해, 텔레비전을 통해, 라디오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책, 이북, 매거진 혹은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그 정보들, 그 정보가 바로 컨텐츠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미디어 소통과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어려운 미디어 개론 뭐 이런 걸 배울까 생각하셨다면은 그보다는 조금 더 물론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깊은 이론적 배경이라던가 개별적인 발전 과정을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수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간과 기말 때 어떤 걸 이제 하시게 되냐면요. 먼저 중간 제출 과제입니다. 자신이 제작한 영상 컨텐츠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한 뒤 링크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 수업은 둘 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과제를 제출해요. 근데 과제를 제출할 때 영상을 찍어서 영상 파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링크를 제출하셔야 돼요.
기말 때도 역시 컨텐츠인데 링크를 제출합니다. 기말 때는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다른 걸 내드리는데 역시 이것도 링크 제출이에요. 이 얘기는 인터넷상에 있는 혹은 SNS상에 있는 미디어를 활용하셔서 과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이제 각각의 수업마다 간단한 출첵 과제가 주어져요. 그 간단한 출첵 과제는 항상 PDF 파일 포맷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워드 파일이라던가 한글 파일로 올려주시면 제 컴퓨터에서 안 열리거나 그 폰트가 깨져서 나와서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PDF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 제출 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자신이 제작한 영상 컨텐츠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링크를 제출하는 겁니다. 영상 플랫폼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비메오, 유튜브 같은 걸 얘기해요. 영상 플랫폼에 일단은 레지스터가 돼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영상들을 봐왔지만 정작 내 영상을 올려보는 건 처음이다. 내 영상을 올리려고 했더니 일단 회원가입부터 해야 되더라. 첫 단계입니다. 영상 플랫폼에 자기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 컨텐츠는 자신이 잘 설명할 수 있거나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주제입니다. 브이로그도 괜찮고 어떤 주제에 대한 강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영상도 괜찮습니다. 단 음악 컨텐츠는 제외예요. 왜냐하면 음악 컨텐츠는 기말 때 할 거기 때문에. 음악 컨텐츠를 제외한 그 어떤 컨텐츠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컨텐츠가 뭔가요? 다시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스피치 라이팅, 아트. 네. 대표적으로 중간 2020년도 중간 제출 때 가장 좋았던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집이 좀 완성된 부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던 친구는 이거를 어떤 컨텐츠 공모전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선에 올랐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수업이 가진 어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 소통과 예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컨텐츠라는 걸 이해하고 그 컨텐츠를 제작함으로 해서 나도 소비자 입장에서 제작자의 입장이 얼마든지 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수업 목표에 잘 부합하는 겁니다. 중간 제출 과제는 대충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말 제출 과제는 자신이 제작한 음악 영상 컨텐츠예요. 일단 자작곡도 괜찮고 편곡도 괜찮고 커버 영상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계속 음악만 나오는 영상보다는 음악 영상 컨텐츠라는 겁니다. 얘도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원래 중간 제출 때 제출됐던 과제인데 제가 조금 컨셉을 바꿨어요. 작년에서. 그래서 여기서 음악 컨텐츠를 제외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음악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기말고사의 예제예요. 끝부분만 보면 네, 이 영상은 목소리의 화성 입히기라고 해서 이렇게 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라는 걸 카피를 해서 거기에 화성을 붙인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재미난 컨텐츠를 만드셔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편곡법 수업 때 제출됐던 과제인데 지금 이 기말 제출 과제의 예시로 좋은 예제예요. 곡을 편곡하셔서 연주자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이미 잊은 껍데기.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물론 이거는 편곡법 수업 때 했기 때문에 편곡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둔 영상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말 제출 때는 음악 영상 컨텐츠면 돼요. 자작곡, 편곡, 커버, 하다못해 노래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 영상 컨텐츠 제작이 나는 부담된다,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면 꼭 영상 컨텐츠면 우리가 컨텐츠라고 배운 게 아니죠. 얼마든지 책, 어디 갔죠? 네. 책에 있는 것도 컨텐츠입니다. 글자로 돼 있는 인포메이션도 컨텐츠예요. 매거진에 그림으로 돼 있는 인포메이션도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힘드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돼요. 둘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미디어의 변화로 겪은 에피소드를 하나 선정해서 시사점을 에세이 형식으로 쓰시면 돼요. 분량은 A4 두세 장 분량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거 A4 용지 글을 A4를 그냥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 글을 블로그나 SNS에 포스팅한 후 링크를 제출하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주로 이제 영상들을 올리는데 이 유튜브 영상이 공개가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프라이빗이나 언리스티드로 돼서 저한테만 링크가 공유되고 제가 들어가서 보고 밑에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그 댓글이 열려 있을 때는 수고하셨습니다는 댓글을 달아요. 그게 이제 영상을 봤다라는 사인입니다. 공개는 안 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 링크로 들어가줘야 돼요. 가끔 중간 기말 제출을 하시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한 20명 중에 1명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컨텐츠, 그 미디어, 만약 링크를 클릭했을 때 제가 접근이 안 되면 여러분은 미디어에서 딜리버에 실패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메일을 보내서 링크가 안 열리니까 다시 확인해 봐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성적을 매겨야 되는지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응답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보 전달자로서 컨텐츠 생산자, 제작자로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잘 연동돼 있는지 돌아가는지 문제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건 이런 영상 컨텐츠를 만드시면서 스킬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영상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상 촬영이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뭐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보급화가 돼 있어서 영상을 찍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본 수업에서 원하는 건 물론 아주 프로페셔널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퀄리티를 좀 더 낮게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내가 미리 학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영상 촬영할 때 공간은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가?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파일 포맷은 뭘로 저장할 거고 최종 렌더링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등 영상 촬영에서 앵글, 각도, 거리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고요.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의 위치 그러니까 얼굴을 그냥 완전 클로즈업해서 찍는 사람은 없겠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영상으로서는 잘 잡혀요. 구도가 좋게. 그런데 그 정도의 카메라의 거리는 좋은 사운드를 녹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예를 들어 브이로그를 하신다. 아니면 어떤 강의 영상을 찍으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핀 마이크라던가 여러분들이 붐 마이크를 쓸 수는 없을 테니까 핀 마이크라던가 아니면 무선 마이크 같은 걸 사용하셔서 최대한 목소리를 가깝게 소스를 잘 녹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을 촬영하시는 곳에 노이즈가 심하다. 노이즈 없는 곳으로 옮기시거나 후반 작업 때 노이즈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평가 기준은 일단 영상의 퀄리티입니다. 컨텐츠가 얼마나 재밌냐 안 재밌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퀄리티, 비주얼적인 퀄리티. 여기서 비주얼은 와 이쁘게 잘 찍었다 이런 비주얼이 아니에요. 화면 뭐 각도는 적당한가? 거리는 적당한가? 조명은 적당한가? 사운드는 노이즈가 없는가? 볼륨이 너무 작지는 않은가? 목소리가 깨져 있진 않은가? 이런 녹음을 하려면,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설령 프로덕션 단계에서, 영상을 찍는 단계에서 뭔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보존과 편집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가? 그걸 보완하고자 한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모르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음악 소프트웨어 수업에서는 이런 사운드를 녹음했을 때 어떻게 노이즈를 없앨 수 있는가, 볼륨을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1학기 초반에 수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수업도 그렇지만 최근에 미디어란 말, 뉴 미디어란 말, 컨텐츠란 말 안 들어보신 분 없죠? 우리는 홍수 같은 컨텐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단순히 미디어가 아니라 지금은 매스 미디어의 시대를 살고 있죠. 내가 유튜브에 영상만 하나 올리면 그게 전 세계인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런 엄청난 커넥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사실 유튜브를 뒤지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페이지는 없을 수 있지만 한 두세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는 인포메이션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퀄리티, 완성도를 못 올린다라는 건 이 시대에 사실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시면서 반드시 영상 촬영, 사운드 녹음, 후반 작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학습들을 해보시길 권하고요. 영상물을 그냥 내가 만들었을 때, 레코딩해서 파일로 갖고 있을 때랑 지금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에게 공개할 때랑은 또 다른 얘기죠. 만약에 영상 촬영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mp4 파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후반 작업 끝나고 렌더링 한 다음에 저한테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업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메오, 유튜브, 영상 플랫폼에 먼저 가입을 해서 나만의 이 미디어 공간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유튜브나 비메오나 올릴 때 이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저작권 문제예요. 아까 들었던 이 곡, 이 영상에 들어있는 곡은 아마 계속 반복이 되는 거 보니까 무료로 공개가 돼 있는 곡이겠죠. 만약 이 곡에 저작권이 있다면 여기에 표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저작권을 지금 제가 이 영상이 만약에 잘려서 안 보이면 아,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리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지금까지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이었다면 컨텐츠를 제작하게 돼요. 이 컨텐츠 제작할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늘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저작권에 걸려서 뭔가 영상이 블럭이 된다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았다. 역시 그것도 채점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겠죠. 왜? 여러분들은 순수한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편곡 커버 노래방 영상은 올렸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자작곡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편곡, 커버, 노래방 하시는 분들 어떻게 저작권에 안 걸릴 수 있는지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저도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건 그냥 예시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면 되는데 들려주면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와, 저작권이 정말 무섭구나. 심지어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드려도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토벤한테는 저작권이 없지만 누군가 그 곡을 연주했을 거고 그 곡에 대한 이제 실현권을 갖고 있고 혹은 음반의 사람은 음반에서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저작권은 되게 많이 걸려요. 자작곡 한 다음에 어딘가에 영상 가져왔다. 디즈니 영화의 영상과 붙였다. 100% 저작권 걸립니다. 그래서 영상음악 실습할 때는 저작권에 걸려서 영상이 안 나오면 그냥 음악만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안 했을 것 같은 저작권 문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영상 플랫폼의 가입, 이게 한 이번 주 내로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할까 아웃라인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영상 밑에 답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제 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를 주셔도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소통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짧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